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베트남 중부 꽝응하이성 꽝응하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한국군 해병대 중대규모 병력이 월맹군 및 베트콩 1개 연대 규모의 공격을 격퇴한 역사적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짜빈동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인데요. 이곳 꽝응하이 현지에서의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5년 10월 전투부대로는 최초로 해병 2여단 청룡부대가 베트남 깜란에 상륙하여 아래로는 팔랑에서부터 위로는 깜란, 냐짱, 뚜이오아 등에서 주둔하며 관할 전술지역에서 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66년 9월에는 다낭 남방의 꽝응하이성 추라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꽝응하이성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빈희엽 지역의 여단본부 및 1대대가, 빌롱 지역에는 2대대가 위치하였으며 아래 서남방 지역 썬틴에는 3대대가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3대대 전술지역 아래쪽에 위치한 짜쿡강을 연하여 많은 지역이 이전부터 베트콩의 세력권에 있었는데요. 해병 2여단은 주둔지 이동을 마친 후 약간의 지역 및 전투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작전지역 확대 기반 조성 및 베트콩 탐색 소탕의 작전 목적을 갖고 1966년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19일 동안 1, 2, 3대대가 참가한 연대급 작전을 3대대 지역인 썬틴 누이전 일대에서 장기간 작전을 통하여 적 사살 154명의 전과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작전이 바로 용안작전입니다. 용안작전 기간 중 11월 20일에는 3대대가 베트콩 8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짜빈동 전투와 관련된 정보 의외에 현지에서의 파악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짜빈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해병 2여단 청룡부대가 이곳에 오기 전 전년도인 1965년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월맹군 1년대가 짜쿡강 인근 지역 누이전 및 바자 등의 지역에서 월남군 916명을 사살한 매우 큰 규모의 승리를 기록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가 현지에서는 바자 전투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상의 내용은 여기에 승리 기념비의 기록 내용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1966년 11월) 먼저 이야기 드린 용안 작전에서 한국 해병대에 의해 많이 희생된 베트콩 및 가족들의 원한을 복수하고자 이듬해인 1월 베트콩이 준비한 전투가 바로 짜빈박 전투였고요. 이 전투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해병대 1개 소대 전체가 베트콩 매복 작전에 희생되는 패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짜빈박에서의 승전에 도취된 베트콩은 조금 더 큰 규모의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한편 피해를 입은 한국군은 일시적으로 사기가 저해됐으나 재빨리 이 전투에서의 패배를 교훈삼아 보다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1967년 2월 14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짜빈동은 꽝응하이 북방 12km, 추라이 남방 54km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3대대 11중대가 35m 높이의 언덕에 강력한 중대 전술기지를 구축하고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대 병력 규모는 증강된 1중대 1개 소대를 포함하여 간부 포함 294명의 인원이 기지 주변에 철조망을 여러 박 설치하고 주변에 지뢰 140발 및 크레모아 63발, 조명지뢰 38발을 매설하는 등 강력하게 기지 방어에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마침내 월맹군 소규모 부대가 2월 14일 밤 11시 20분 3소대 전방기지 방향으로 1차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외곽 철조망을 폭발을 하였지만 이내 아군의 집중된 반격에 힘입어 1차 퇴각하게 됩니다. 2월 15일 04시 20분경 다시 월맹군 2사단 1년대 40대대 및 60대대의 대규모 병력에 의한 인해 전술 공격으로 3소대 철조망지대가 폭파되어 뚫리게 되면서 백병전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취약지역의 신속 증원 배치 조치로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한 정경진 중대장 예하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 결사항전의 자세로 초월적인 용감성을 발휘하여 아침까지 분전한 결과 마침내 적들은 매우 큰 인명손실을 입고 북서쪽 방향으로 퇴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피해로는 전사자 15명과 전상자 33명이 발생하였지만 적사살 243명과 포로를 2명이나 획득하는 등의 전과를 기록하여서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중대단위 전투로는 최대 전과를 자랑하는 역사적인 승전보를 전한 곳이 바로 이곳 꽝응아이의 짜빈동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해병 3대대 11중대는 간부를 제외한 전 병력이 1계급 특진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린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는 해병대 신해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북베트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짜빈동 전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싹 롱싹, 이 말은 청룡을 찢어 죽여라 라는 말인데요, 당시에 월맹군 및 베트콩의 작전 구호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듣기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인데요, 당시 북베트남 2사단 1년대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베트콩 및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하여 결행하였던 이 전투가 북베트남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꽝탄곡의 전투라고 불리우는데요, 당시 중대 전술기지 내에서의 중대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 전승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을 해석하여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승 기념비가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베트남 2사단 1년대가 이곳 꽝탄 35m 높이의 짠고개에 위치한 남조선 청룡부대를 1967년 2월 15일 새벽 공격하여 부대 지휘소 및 깊이 1.3m, 넓이 3m의 적 참호 및 시설에 큰 타격을 가하고 3시간 동안의 격렬한 전투를 통하여 이전에 있었던 남조선군에 의한 빈선지역 및 썬틴 지역의 동포 살해에 대한 복수를 하였고, 이 전투에서 청룡부대 인원 420명을 희생시켰으며 대대급 병력을 소멸시켰다. 이는 5군구 부대와 꽝응아이 베트콩에 의한 적개심의 표현이며
필승의 정신의 실현이다. 이로써 청룡부대를 찢어 죽이는 명분을 실행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일부 현지인이 북베트남군의 승리가 아닌 패전임을 인지하고 대외적으로 창피함을 모면하고자 비문의 맨 위에 전승유적이라는 글씨의 색채를 지운 흔적이 보이는 이 상황이 매우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현지인 자기들도 불편한 역사적 진실 앞에서 조그마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1967년 2월 14일 밤에서 2월 15일 아침까지 베트남 꽝응아이 소재 짜빈동의 해병 2여단 3대대 11중대 전설기지에 연대 규모의 공산군이 기습 공격하였으나 한국군이 대성을 거두었다. 둘째, 관할 지역은 본래부터 베트콩의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었다. 셋째, 북베트남군의 주장에 의하면 거꾸로 한국군이 420명이 희생되는 등의 내용을 기록한 전승기념비를 건립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전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로는 지휘관의 역량 및 역할이 승패의 기본이 되며 평상시에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교통 및 개인호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장병의 안전을 도모했고 방어작전에서의 크레모아 운용에 대한 효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포병 전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 전원이 소위 계급으로 전투 경험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간의 중대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영웅적 전투를 치렀지만 3소대장의 경우는 책임 지역이 2번 적들에 의해 뚫렸고 부하 병사들은 최일선에서 큰 희생이 발생하는 동안 후방의 예비진지로 이동하는 등의 부적절한 지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전 장교가 무공 훈장을 수운하였으나 3소대장만 제외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곳 꽝응아이에서 바라본 바 짜빈동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교훈을 얻은 역사적 진리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유비무환의 정신입니다. 해병대 지휘부가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짜빈동 전투의 대승을 이끈 것처럼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제일 필요한 최우선적인 덕목이 있다면 바로 유비무환의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꽝응아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